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8년간 노인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김성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며 소화 기능까지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그 과일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계신 거죠. 특히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도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서 정작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약을 드시면서도 매일 아침 혈당을 폭등시키는 과일을 드시고 관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기시면서도 염증을 악화시키는 과일을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과일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혈당 수치, 관절 통증, 소화 기능,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모든 것이 과일 선택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단 몇 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선택했던 과일들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대안을 찾으신다면 혈당도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며 소화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만 갖춰도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한 분들 중에는 90세가 넘어도 약 한 알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이거든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몸의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들을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오늘 제가 경고하는 과일들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개별적인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연구에 참여하셨던 71세 박정호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님은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며 특히 과일을 빼먹지 않고 챙겨 드셨거든요. 아침마다 바나나 1개와 오렌지 1개를 꼭 드셨는데 본인은 이게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운동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음식 때문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건강을 위해 드시던 그 과일들이었습니다. 박정호님뿐만 아니라 치아가 시려서 고생하시고 무릎 통증까지 심해지셨거든요. 오렌지의 강한 산성이 치아를 손상시키고 바나나의 높은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거였어요. 과일을 끊고 올바른 대안으로 바꾸신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치아 시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산책할 때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위한다고 선택한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예전 상식에 많이 의존하시는데 60세가 넘으면 몸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분인 74세 이순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순희님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매일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는데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면서 복부 팽만감까지 생겼거든요.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나이든 분들의 약해진 소화 기능에는 부담이 된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대체 과일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과일 하나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과일이라도 여러분의 나이,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고 관절 건강을 해치며 소화를 방해하는 과일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이 소화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60세가 넘으면 파인애플이 오히려 위산 역류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문제거든요. 이 효소가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게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 위장병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62%가 파인애플 섭취 후 위산 역류를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파인애플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거예요. 파인애플 한 컵에는 설탕 4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당분 섭취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68세 이경자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경자님은 심장질환으로 혈액희석제를 복용하시면서 파인애플을 즐겨 드셨는데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혈액희석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잦은 출혈로 고생하셨거든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멍이 쉽게 들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게다가 위산 역류까지 심해져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죠. 파인애플을 끊으신 후 2주 만에 출혈 문제가 해결되고 한 달 후에는 위산 역류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파인애플을 소량만 드시더라도 반드시 공복은 피하시고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파인애플 드시고 속쓰림이나 소화 불편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해로운 점이 더 많아요. 오렌지의 강한 산성이 치아 범랑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렌지를 자주 드시면 치아가 시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식품과학 저널에 발표된 3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귤류를 섭취한 60세 이상은 치아 범랑질 손실이 3배 이상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72세 박영희님은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과 오렌지 한 개를 드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관절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치아도 너무 시려서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복용하시던 관절염 약물과 오렌지의 상호작용도 있었고 오렌지의 산성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면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 거죠. 오렌지 대신 빨간 파프리카나 딸기를 선택하시면 비타민C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으면서도 산성이 아니라서 치아에도 안전해요. 약물 복용과는 절대 함께 섭취하지 마시고요. 혹시 오렌지를 드신 뒤 치아가 시리거나 관절이 뻣뻣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건강식의 대표처럼 여겨지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27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게 돼요. 2022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노인은 인슐린 수치가 27%나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수치예요. 또한 바나나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덜 익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이 60세 이후 약해진 소화 기능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68세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30년간의 습관이었는데 작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급격히 올라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어요. 오후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시고 변비도 심해져서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나나를 끊고 아보카도나 구운 고구마로 바꾸신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오후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소화도 훨씬 편해져서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시게 됐죠.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소화에 더 큰 부담을 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도 바나나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바나나를 드신 뒤 소화 불편이나 급격한 졸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분 함량이 정말 높아서 혈당 불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포도 한 컵에는 설탕 5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포도는 포도당과 과당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혈당을 더욱 급격하게 올립니다. 한국당뇨병학회에서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조사를 보면 포도를 자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당뇨병 발병률도 28%나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포도당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포도 섭취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세 정순자님은 매일 오후에 포도 한 송이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점점 오후마다 심한 피로와 갈증을 겪으시게 됐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긴 증상이었죠. 손발이 저리고 시야도 흐려지는 증상까지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 초기 단계였거든요. 포도를 끊고 블루베리로 바꾸신 후에는 혈당도 안정되고 오히려 기억력까지 좋아지셨어요. 오후 피로감도 완전히 사라지고 손발 저림 증상도 개선됐죠.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포도를 꼭 피해야 합니다. 포도 주스는 더더욱 위험하니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혹시 포도를 즐겨 드시고 혈당이 불안정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로운 과일들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반대로 60세 이후 매일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정말 놀라운 과일이에요. 석류에는 폴리페놀과 유로리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세포 재생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석류의 유로리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근력이 평균 12% 향상됐고 지구력도 현저히 좋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석류는 혈관 건강에 정말 탁월합니다. 석류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65세 한명자님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석류를 하루 반 개씩 6개월 동안 드셨는데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혈관 나이도 10살 이상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죠? 다만 석류 씨앗을 과도하게 삼키는 것은 피하시고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요거트에 석류알을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여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혹시 석류 주스를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이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로 직접 작용해서 기억력을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20년 추적 연구를 보면 매주 블루베리를 2컵 이상 드신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2년 반 정도 늦춰졌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하루에 블루베리 한 컵씩 6개월 동안 드신 분들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다른 과일과 달리 블루베리는 당분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시력 보호에도 정말 좋은데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3세 최정래님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블루베리를 매일 한 컵씩 1년간 드신 결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어요. 길찾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이름 기억하기도 좋아지셨죠? 다만 설탕이 첨가된 블루베리 제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를 드신 후 기억력이나 시력의 변화를 느껴보셨나요?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염증을 줄이고 요산 수치를 낮춰서 통풍과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통풍 발작이 35% 정도 감소했고 관절 통증도 평균 40%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체리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체리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숙면을 유도해 주거든요. 60세 이후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저녁에 체리를 드셔보세요. 69세 김광수님은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20년간 고생하시다가 체리를 하루 20개씩 6개월간 드신 결과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어졌고 오히려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한 양이고 체리 주스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체리를 드시고 통증이나 수면이 나아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영양학적으로는 과일이에요. 아보카도는 60세 이후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올레산이 뇌 건강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신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3%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낮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아보카도의 칼륨 함량도 정말 높은데 이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비타민 A나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77세 박순덕님은 고콜레스테롤과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시다가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1년간 드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체중도 5kg 자연스럽게 감량하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셨죠?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저녁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맛있는 소스도 만들 수 있어요.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올바른 과일 선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과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지만 올바른 과일은 매일매일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천연 의약품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과일 선택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어요.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을 기억하세요. 파인애플은 위산 역류와 혈당 급상승, 그리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키고 관절 염증을 악화시켜요. 바나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포도는 당분 폭탄으로 혈당 불안을 일으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는 이런 과일들이 사실은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매일 드셔야 할 4가지 건강과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석류는 세포 재생과 혈관 건강에 탁월하고 블루베리는 뇌 건강과 혈당 안정에 최고예요. 체리는 관절 통증 완화와 숙면에 도움이 되고 아보카도는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런 올바른 과일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또렷하게 하며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고 숙면을 도와주는 거죠. 잘못된 과일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해지고 관절 통증은 점점 심해지며 소화 기능은 더욱 약해집니다. 치아는 시리고 약해지며 수면의 질도 떨어져서 하루 종일 피로에 시달리게 돼요. 결국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고 꾸준히 드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혈당은 안정되고 혈압은 정상화되며 관절 통증은 줄어들고 기억력은 향상됩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서 마치 몇십 년 젊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 반 개를 선택해 보세요.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 포도나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한 컵을 드셔보세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아요.
단 2주만 이렇게 바꿔서 드셔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오후 피로감도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뿐만 아니라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들과 늘려야 할 음식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에서 실제로는 해로운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숨겨진 위험 음식들과 대신 드셔야 할 건강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